박 PD의 픽. 이번 주말 친척 결혼이 있어서 대구에 가거든요. 아, 대구까지요? 일반 열차는 이번 폭우로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멀쩡한 KTX 승차권을 부랴부랴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폭우가 오면 일반 기차 레일이 망가지는데 이게 정상인 건지 아님 KTX 레일처럼 폭우가 와도 멀쩡한 게 정상인 건지 모르겠어요. 만들 때부터 KTX 레일만 신경을 쓴 건지 규정에 맞게끔 만든 건지 이것도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건 KTX를 예매를 했는데 친척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KTX 타기 전에 가급적이면 볼일을 다 보고 객실에만 있어라. 부득이 화장실에 가더라도 손은 씻지 마라. 물론 남성의 경우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60에서 70%가 볼일을 보고 손을 씻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불이오 비타민과 불이오 유산균으로 면역력이 빵빵한 박 PD라고 하지만 손에 세균이 묻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손을 씻지 말라는 겁니까? 물이 더럽대요. 아하. 아니 이 녀석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와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하고 통화를 끊은 뒤에 혹시나 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와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KTX 수유실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커서 KTX 수유실 갈 일이 없는데 성인 한 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굉장히 좁다고 하네요. 문제는 곳곳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아기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 세균 오염도를 측정했더니 6262 RLU가 나왔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 휴지통의 세균 기준치의 6배에서 10배. 아하. 아니, 이에 대해 KTX 측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차가 출발하기 전을 포함해서 하루에 최소 6번 청소를 한다. 그런데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또 한 번 알게 됐죠.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해야죠. 제2 지하차도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은 제1 지하차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 이것마저도 안 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KTX 청소 담당자들 물론 매뉴얼대로 청소를 하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준치의 10배가 오염됐을 정도로 매뉴얼이 개판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수유실 상태 유지에 관한 관리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닦고 저기는 어떻게 닦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준 없다고 합니다. KTX는 이게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고 일을 하나요? 하루에 최소 6번 해라. 이게 기준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수유실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긴 하대요. 하지만 역시나 수년째 잠들어 있습니다. 국회가 무슨 냉동인간 보존실도 아니고 왜 허구한 날 수년째 그 많은 법안들은 잠들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법률안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업들이 알아서 이 정도는 잘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하니까 강제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각 량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KTX는요 8호차, 16호차 두 곳에만 수유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호실 고객은 아주 많이 이동을 해야 8호차까지 갈 수가 있고요. 2호차, 3호차, 13호차 여기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기는 울고 기저귀는 갈아야 되고 냄새는 나는데 거의 7개의 칸을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KTX 산천이 도입되기 전 모델인 KTX 구조적인 문제로 그동안 선풍기만 달랑 한 대 있었대요. 하지만 최근 이들 구형 KTX 수유실에도 다행히 에어컨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코레일은 공간 확보, 소음, 바람 세기 등을 고려해서 천장 매립형
컴팩트 에어컨을 설치했다. 그래서 23에서 24도의 온도가 유지가 된다. 알고 보니까요. 산천의 경우 2010년 이후에 나왔는데 처음부터 냉방 공기가 수유실에 전달되도록 만들어졌대요. 즉 객실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수유실에도 이게 가능했었는데 그 이전에 처음 나왔던 KTX는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뒤늦게 선풍기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맨 처음 얘기했던 화장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혹시 항공사 승무원들이 비행기에서 끓인 커피나 차를 절대 마시지 않는다라는 일화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시간, 14시간 걸리는데 거기서도 물을 안 마신다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손님들한테는 왜 커피를 권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비행기에서 커피를 끓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 비행기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과 똑같은 물탱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끓인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비행기 물탱크에서 나온 물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비행기 물탱크에서 나온 물로 커피를 끓이면 대장균을 포함한 각종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물론 물이 끓는다는 건 어지간한 세균은 다 죽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에도 찝찝한 건 사실이죠. 게다가 혹시 아나요? 높은 곳에서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10km 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죽지 않는 세균이 있을 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물탱크 청소만 제대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비행기 물탱크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에 한번 청소를 한대요. 아이고, 물때 엄청 낄 텐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 가정에 싱크대도 그렇고 이 세수하는 세면대도 그렇고 특히 변기 1년 동안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항공사는 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비행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KTX는 비행기와 마찬가지, 아니 더 심했습니다.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실시한 수질검사, KTX 화장실 물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KTX 승무원들도 화장실 물을 쓰지 않기 위해서 생수를 들고 다닌대요. 물론 이분들이 들고 다니는 생수, 마시는 용도이기도 하면서 손을 씻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KTX 물탱크 청소 주기 얼마나 될까요?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와, 경이롭다고 하니 앞서 비행기는 1년에서 3년이잖아요. 한 5년 정도 되는 건가요? 5년이면은 경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놀랍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019년 코레일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탱크 청소를 15년 주기의 중정비 때 한대요. 15년이요? 15개월도 짜증나는데 15년입니다. 와, 이 물때가 화석화가 될 것 같아요. 중정비가 뭘까요? 수명이 반쯤 되면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전체 수명이 나오잖아요. 총 30년 수명 동안 물탱크 청소는 딱 1번. 이래서 제가 경이롭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KTX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분들 엄청 큰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물로 양치를 한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구역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역시나 매뉴얼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물탱크에 정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게 의미가 없다. 게다가 청소 주기는 프랑스 국영철도사 유지 보수 기준을 따른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우리 KTX가 프랑스 떼제베를 그대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 기준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또 국가공인기관에서 KTX 그리고 산천 모두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도 아니고 없을 것이래요. 코레일 사장 KTX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로 한 석 달 동안만 계속 마시는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원희룡 아재가 작년 가을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불쾌한 냄새로 차라리 참고 마는 화장실, 머뭇거리게 되는 남녀 공용 화장실. 이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수지를 의심케 하는 세면대 문구. 이어서 KTX의 다소 높은 이용료를 감안하면 빠른 KTX 속도만큼이나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주무부처의 장관이 코레일을 깔라고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빠른 대책을 내놔 달라라고 약간의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올린 걸까요? 먹는 물 적합 판정, 그리고 이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두 문장은 완전 다른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등받이 그리고 머리 뒤통수 부위에 얇은 하얀색 면이 있죠. 청소 그리고 이 면의 교체 주기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역시나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KTX를 탔을 때 낮잠을 자기 위해서 등을 기대고 뒤통수를 하얀색 면에 대는 거 이러한 행위도 굉장히 더러울 수도 있다.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용품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시트, KTX 시트 거기에 깔 수 있는 하얀색 천 따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깨끗한데 앉고 싶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앉는 곳에 그걸 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아예 처음부터 KTX 탈 때부터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생수도 한 두세 병씩 가는 동안에 마시고 시치라 하면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좌석 같은 경우 가죽이 아니라 패브릭 계열 아닙니까? 그러면 음료수나 간식 같은 거 먹고 나면 흘릴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제대로 청소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지저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보통 KTX를 타면 화장실을 거의 안 가는 편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남녀 공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대요. 이렇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화장실 쓰기가 굉장히 꺼림칙할 것 같은데 이거 왜 남자, 여자 전용 화장실 구분해서 운용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갈 때는 여성분이 남자분한테 부탁을 하죠. 같이 좀 가서 뒤에서 좀 기다려달라. 다른 사람이 좀 못하게.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